언니는 친정에서 배워온 게 대체 뭐예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작은 며느리 좀 봐. 친정아버지가 큰 사업하시니까 네. 역시 달라도 다르네. 큰 며느리는 뭐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안녕하세요. 인생이 단감처럼 익어가는 단감 라디오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말에는 힘이 있다는데 댓글에 건강합시다 남겨주시면 소중한 댓글 보며 가족 건강 빌어드리겠습니다. 박선영은 부엌 한쪽 구석에 서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찬물에 담긴 그릇들 사이로 비친 자신의 흐릿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동서 최유진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그녀들은 선영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설날 차례를 지낸 지 이틀이 지났지만 시댁에는 여전히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선영은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고 손님들이 다녀간 뒤에도 혼자서 정리를 했습니다. 동서유진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뒤늦게서야 와서 형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본 것이 전부였어요. 물론 선영이 괜찮아, 쉬어라고 대답하리라는 것을 알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선영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되어 가지만 이 집에서의 설 명절은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자신은 부엌에서, 유진은 거실 소파에서, 자신은 앞치마를 두르고 유진은 명품 옷을 입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자신에게, 칭찬은 유진에게.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 김옥분이 유진에게 건네는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설날에 이미 세뱃돈을 주셨는데 또 다른 용돈인 모양이었습니다. 유진아, 이건 내가 친정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데 보태 쓰렴. 우리 사돈 어른들께서 늘 고생이 많으시잖니.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아시면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유진의 겸손한 척하는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백화점 귀빈실 단골이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배경을 절대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알아서 떠받들게 만드는 묘한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도 받아. 우리 유진이가 시댁 생각해서 늘 좋은 선물 사다 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선영은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누이 박미숙이 선영을 힐끗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근데 이번 설에 큰오빠가 보낸 용돈은 좀 적었던 것 같은데. 회사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선영의 남편 박준호는 중견기업의 과장이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특별히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반면 동서의 남편인 작은 아들 박준석은 유진의 친정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힘으로 빠르게 승진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지만 시댁에서는 그것을 준석의 능력으로 포장했어요. 회사 사정이야 다들 어렵지. 그래도 우리 큰애는 성실하잖아. 시어머니의 말에는 위로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이 집안에서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다는 의미의 완곡한 표현이었어요.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가 마시다 남긴 차를 치우러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은 정말 착해요. 저 같으면 못 참을 텐데. 그 말에는 동정이 아닌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 문턱에서 잠시 멈췄지만 이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찬장 서랍을 열다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참아온 감정들이 가슴 한쪽에 단단하게 뭉쳐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어요.
선영아, 설은 잘 쉬었니? 시댁에서 힘들게 하지는 않고.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딸이 고생이 많네.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미안함이 가슴을 찔렀어요. 선영의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선영과 남동생을 키웠어요. 선영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동생 학비를 보탰고 결혼할 때도 변변한 혼수를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유진과 비교하는 모든 순간이 선영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역시 유진이네는 다르네. 이런 호텔에서 묵었어? 하룻밤에 얼마야? 에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일리지 모아서 갔어요. 겸손한 척하면서도 자랑하는 유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선영은 설거지를 마저 끝냈습니다. 그릇들을 닦으면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거칠어진 손등, 갈라진 손톱, 세제 때문에 벗겨진 피부. 이 손으로 15년간 이 집안을 지켜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밤늦게 남편 준호가 퇴근했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고 선영은 데워둔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밥을 먹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 명절 용돈이 적었다고. 준석이는 많이 드렸다는데 나보고 왜 그거밖에 안 줬냐고.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당신도 알잖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보너스도 깎였는데. 준석이는 장인어른 회사에 있으니까 다르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잖아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형으로서 체면이 안 서네. 동생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는 밥그릇을 밀어놓고 거실로 가버렸어요. 선영은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다가 남은 반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시댁의 비교와 무시에 상처받고 있었지만 그것을 선영에게 풀 수는 없었어요. 아니, 풀지 않았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영을 보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아, 너희 명절 용돈 왜 그렇게 적게 줬니? 준석이네는 300씩이나 주던데.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회사 사정이. 사정. 맨날 사정만 어려워. 준석이도 회사 다니는데 왜 준호만 힘들다는 거야? 선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 작은 아드님은 장인 회사에 다니고 큰 아드님은 요즘 회사가 어려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때 유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왔어요. 이거 어머니 드시라고 샀어요. 콩삼이랑 건강식품이에요. 아이고, 우리 유진이. 맨날 이렇게 사오면 어떡해. 돈 아까운데. 괜찮아요. 저희는 여유 있으니까요. 유진의 말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유진은 선영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혹시 어머니께 뭐 사드렸어요? 아니, 오늘은. 유진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선영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점심을 먹고 가라고 했고
또다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유진의 자랑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가 골프장 회원권 하나 더 사신대요. 어머니도 한번 모시고 가야겠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사돈 어른은 대단하시네. 그런 걸 여러 개나 가지고 계시다니. 선영은 물을 틀어놓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그 긴 시간 동안 참고 견뎌왔어요. 착한 며느리, 조용한 며느리, 불평 없는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시댁에서 선영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유진과 비교하는 말들은 끊이지 않았어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선영은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 정미를 만났어요. 대학 동창이었던 정미는 지금 잘 나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정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선영은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고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명절 지내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명절? 또 시댁에서 힘들었구나. 너희 시어머니하고 작은 동서 이야기는 너한테 몇 번이나 들었잖아. 정미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함에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맨날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뭐. 근데 선영아, 너 진짜 이대로 계속 살 거야? 정미의 질문에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살 것인가? 그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있잖아. 내가 하는 쇼핑몰 있잖아. 요즘 직원이 한 명 필요한데 너 할래? 뭐? 선영은 깜짝 놀라 정미를 바라보았어요. 정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파트타임이라도 좋아. 하루에 몇 시간만 나와도 되고. 내가 옛날에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 엄청 능력 있었잖아. 그 경험이면 우리 쇼핑몰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선영은 잠시 멍하니 정미를 바라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일을 그만둔 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애 키우고 집안일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해서 선영은 순순히 그 말을 따랐어요. 준호도 아내가 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자로서 아내를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남편도. 선영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시어머니 인생도 아니고 남편 인생도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 시댁에서 너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왜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해? 정미의 말이 선영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15년간 참고 순종하며 살아온 선영에게 갑자기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시간을 좀 줘.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인생은 짧아. 카페를 나오면서 선영은 정미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시 일을 한다? 15년 만에? 그것도 시댁의 허락 없이?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다음 주 일요일에 큰 집에 모두 모이기로 했어. 준석이 승진했다고 축하 자리를 가지려고. 너희도 오너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다시 유진의 자랑을 들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준석의 승진, 유진의 성공한 시댁, 그리고 선영의 초라함.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선영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정미의 제안이라는 씨앗. 그것은 작았지만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이미 유진이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형님, 오셨어요? 오늘 좀 늦으셨네요. 미안해, 준비하다 보니까. 선영이 사과하자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선영아, 어서 와. 유진이는 벌써 1시간 전에 왔어서 나 도와주고 있었어. 실제로 유진이 도와준 것은 냉장고에서 과일 한 접시 꺼낸 것이 전부였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큰 칭찬이 되어 나왔어요. 선영은 익숙한 듯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준석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유진 집안을 치켜세우는 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준석아, 이번에 상무로 승진했다며? 이제 정말 출세가도를 달리는구나. 시아버지의 칭찬에 준석은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다 장인어른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승진을 하는 거지. 장인어른도 능력 없는 사위를 승진시키진 않으셨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그 웃음 속에 자신과 남편에 대한 무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요즘 회사 어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구조조정 이야기도 있던데. 준석의 질문에 준호는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다만 좀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그래도 형님은 성실하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준석의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실하다는 말, 선영이 시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였어요. 능력은 없지만 성실하다. 돈은 못 벌지만 성실하다.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시댁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선영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갔을 때 유진이 따라 들어왔어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할게. 형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형님은 왜 일 안 하세요? 유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뭐? 아니, 요즘 다들 맞벌이 하잖아요. 형님도 뭐 하나 하시면 가게에 보탬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유진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비아냥이 담겨 있었어요. 너희 집은 돈이 없으니까 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은 있어. 선영이 조용히 대답하자 유진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럼 저희 회사에 알아볼까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사무직 구하는 데가 있을 텐데. 아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선영의 단호한 말에 유진은 의외라는 듯 선영을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어요. 유진은 잠시 선영을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요.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유진이 나가고 혼자 남은 선영은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유진의 말이 자극이 되었어요. 맞아. 왜 일을 안 하지? 왜 시댁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하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친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파트타임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선영을 돌아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일을 왜?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애도 컸고
그리고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잖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내일이 하고 싶어. 선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하실지 뻔해. 며느리가 집안일은 안 하고 밖에서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선영아, 제발. 나도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아. 집에서까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준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선영은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포기했을 선영이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미야, 나 그 일 할게. 정말? 선영아, 잘 생각했어.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는 말 안 할 거야. 몰래 할 거야. 정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 나중에 내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못할 거야. 선영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반란이었지만 선영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선영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정미의 쇼핑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점심 준비를 미리 해놓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끝낸 후에 나갔어요. 선영아, 이 제품 설명서 좀 봐줄래? 내가 영어도 잘하잖아. 정미가 건넨 서류를 보며 선영은 빠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학 때 무역학과를 나와서 영어는 자신 있었어요. 결혼 전 무역회사에서 일할 때 쌓았던 경험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와, 선영아. 너 진짜 대단하다. 이걸 이렇게 빨리 처리하네? 정미의 칭찬에 선영은 수줍게 웃었어요. 15년 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 한마디 듣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작은 일에도 인정을 받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선영의 능력이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와의 이메일 응대, 재고 관리, 고객 상담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정미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영아, 너 정말 숨은 보석이었어. 왜 이 능력을 묵혀뒀니? 그냥 기회가 없었어.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시댁의 눈치를 보느라,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느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었고 월급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미는 선영에게 더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새로운 브랜드랑 계약을 따내려고 하는데 내가 프레젠테이션 자료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건 처음인데.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만든 기획서들 봤잖아. 완벽했어. 선영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인정받는다는 느낌. 프레젠테이션 당일 정미와 함께 거래처를 방문한 선영은 완벽하게 발표를 해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미 대표님, 이분이 누구세요? 정말 전문가시네요. 제 오른팔이에요. 박선영 이사입니다. 정미가 자랑스럽게 소개하자 선영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사라는 직함은 과분했지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정미는
선영을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선영아, 정말 고마워. 이 계약으로 우리 회사 매출이 2배는 오를 거야.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 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15년 만에 다시 깨달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선영은 신우이 미숙과 마주쳤어요. 언니, 여기서 뭐해? 미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냥 친구 만나러 나왔어. 친구? 이 시간에? 응, 친구가 이 근처에서 일해서. 선영은 재빨리 돌아섰지만 미숙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미숙이가 그러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너를 봤다며? 회사 밀집 지역에서? 아, 네. 친구 만나러 갔었어요. 친구? 맨날 친구.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다 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만간 들킬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정미가 선영에게 제안을 했어요. 선영아, 너 정규직으로 전환할래? 이제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정규직? 응, 급여도 2배로 올려줄게. 그리고 복지도 다 챙겨줄게.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남편과 시댁에 말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볼게.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계속 숨기면서 일할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밝히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날 밤 준호가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부장님한테 불려갔어. 다음 달부터 급여 10% 삭감이래. 뭐? 선영은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나뿐만 아니라 다들 깎인대. 어떡하지, 선영아. 이러다가 정말 잘릴 수도 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선영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절약하면서 살면 돼. 하지만 선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남편의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신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음 날 선영은 용기를 내어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야, 나 정규직 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남편이랑 시댁을 설득할 시간을 1달만 줘. 그 안에 해결할게. 알았어. 1달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15년간 참고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였어요. 선영은 남편에게 말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집에 오면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꺼낼 기회조차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나타난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요즘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는 조금도 어질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를 하고 출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티끌 하나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미숙이가 자꾸 너를 밖에서 본다고 하던데.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미숙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친구 만나고 그랬어요.
친구가 그렇게 자주 만날 일이 있어? 혹시 무슨 일 벌이고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의심 가득한 눈빛에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럴 때 차라리 말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되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걱정을 어떻게 하네. 요즘 너가 이상해. 뭔가 달라졌어. 시어머니는 한참을 잔소리를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남편을 거실로 불렀어요. 여보,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 나 피곤한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중요한 이야기야. 지금 들어줘. 준호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나 사실 지난 2달 동안 일을 하고 있었어. 뭐? 친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했어. 그런데 이번에 정규직 제안을 받았어. 급여도 괜찮고 복지도 좋고. 너가 지금 일을 하고 있었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몰래 했어? 말하면 반대할 거 알았으니까. 그리고 당신도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잖아. 내가 일하면 가게에 도움이 될 거야. 도움? 그래, 나는 무능력해서 아내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지.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영도 따라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나도 내 일이 하고 싶었어. 15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 그래서 남편 뒤통수를 친 거야? 뒤통수를 친 게 아니라. 됐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내일 엄마한테 말씀드려.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뻔하지만. 준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준호가 시어머니에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즉시 온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선영은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유진과 준석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내가 몰래 일을 하고 있었다며?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비난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게에 도움? 겨우 파트타임 일로? 그거 하느라 집안일은 제대로 했어? 했어요. 제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나갔어요. 그래. 그런데 왜 집이 예전만 못한 것 같지? 요즘 밥도 성의 없다 하고.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진지하게 일하고 싶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주고 정규직 제안도 받았어요. 정규직? 그럼 더 안 되지.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해? 준호 밥은 누가 챙겨주고?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안 돼.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댁은 예전엔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자는 집에서 남편을 내조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집이었어요. 친척 며느리 중에 직장 동료랑 바람나서 이혼한 것을 보고 더더군다나 며느리 직장 생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싫어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밖에서 돈 벌러 다니는 꼴을 못 봐. 그건 우리 가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선영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입니다.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뭐, 지금 내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준호야, 내 와이프 좀 어떻게 해?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아,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체면? 나는 15년 동안 이 집안 체면 지키느라 내 인생을 포기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선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영이 말도 일리는 있어. 요즘 세상에 여자가 일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 여보, 당신은 왜 그래? 며느리 편을 들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거실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유진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데 그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나 준다고 했어요? 왜?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500. 시어머니와 유진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금액은 준호의 현재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체면이 있지. 우리 집 며느리가 일을 하다니.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처음보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선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 돈으로 어머니께 매달 용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명절 때도 더 많이 드릴 수 있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집안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약속드릴게요. 선영의 간절한 눈빛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만 해봐. 한 달 안에 집안일이 소홀해지면 그때는 무조건 그만둬야 해. 네, 어머니.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의 정규직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마친 후에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와 빨래, 그리고 다음 날 준비까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과는 날로 좋아졌고 정민은 선영에게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겼어요. 선영아, 이번에 일본 거래처랑 계약건 내가 맡아줄래? 일본어도 할 줄 알잖아. 진짜? 그런 큰 건을 나한테? 당연하지. 너 없으면 우리 회사 망해. 정미의 신뢰가 선영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며 프로젝트에 매진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흰 장갑을 끼고 집안 곳곳을 살폈어요. 선영아, 이 창틀 좀 봐. 먼지가 쌓여 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미처 못 봤네요. 못 봤다고? 일 나간다고 집안일을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것 같았어요. 선영은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신경 쓸게요, 어머니. 신경을 쓰긴 뭘 써. 너 일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선영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어머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기회를 줬지.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일하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됐어.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틀의 먼지 한 줌으로 모든 노력을 부정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준호야, 선영이가 일 나가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거 봐, 먼지투성이야. 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집은 깨끗했어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집 괜찮은데요? 충분히 깨끗해요. 뭐, 내가 엄마 편을 안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준호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좋아, 너희끼리 잘해봐. 나는 이제 안 올 거야.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선영은 남편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여보, 고마워. 나도 이제는 알아, 선영아. 너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미안해, 그동안 몰라줘서. 준호의 말에 선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영이 준비한 일본 거래처와의 계약이 성사된 것이었어요. 선영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에 선영은 얼떨떨했습니다. 정민은 선영을 꼭 껴안았어요. 선영아, 정말 대단해.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야. 그날 저녁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과에 대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선영은 그 돈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며칠 전 일로 화가 풀리지 않은 듯 차갑게 대했습니다. 왜 왔어?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선영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얼마야? 제가 이번에 큰 계약을 따내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돈 앞에서는 감정도 누그러지는 법이었어요. 잘했어. 근데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마. 네, 어머니. 일단 시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진이 시어머니를 찾아와 말을 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형님이 다니는 그 회사, 사실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래요.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작은 쇼핑몰이고요. 정말? 유진의 말에 시어머니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규모는 어때? 큰 회사야? 작지만 탄탄한 회사예요. 그리고 제가 있으면서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듯 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은 선영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영의 회사 생활은 날로 안정되어 갔고 실적도 계속 상승했어요. 정민은 선영에게 더 큰 권한을 주었고 이제 선영은 회사의 실질적인 2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번에 서울 무역 박람회에 우리 회사 부스를 낼 건데 내가 총괄해 줄 수 있어? 박람회? 그런 큰 행사를? 응,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 이름을 제대로 알릴 거야. 선영은 박람회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부스 디자인부터 홍보 자료, 제품 구성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겼어요.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박람회 당일 선영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부스에 섰어요. 많은 바이어들이 그들의 부스를 찾아왔고 선영은 유창한 영어와 일본어로 능숙하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분이 미래 트레이딩의 이사님이시군요. 정말 전문적이십니다. 한 대기업 바이어가 감탄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선영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박람회 중인데. 선영아, 큰일 났어. 내 동생이요? 무슨 일인데요? 선영의 남동생 박민수는 몇 년 전부터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자금난에 시달렸고 선영이 틈틈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동생이 개발한 앱이 대기업이랑 계약했다 했습니다. 100억짜리 계약을요. 뭐라고요? 100억? 선영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선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선영은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선영을 맞이했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 누나가 그동안 나 믿어주지 않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민수야, 내가 잘한 거야. 나는 조금 도와준 것뿐이고. 아니야. 누나가 힘들 때마다 돈 빌려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줬잖아. 이제 다 갚을 수 있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좋은 집 사드릴 수 있어. 어머니는 두 남매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유진의 친정에서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무리한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것이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준석이 퇴근하자마자 유진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장인어른 회사가 부도 위기래. 해외 개발 사업에 투자한 게 다 날아갔대. 뭐, 유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튼튼하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그게 무너질 수도 있다니. 얼마나 심각한데? 장인어른이 개인 재산까지 다 넣어야 할 것 같대. 그래도 모자랄 수 있어. 며칠 후 유진의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미안하다, 애들아. 아빠가 사업을 잘못했어. 회사가 부도났어. 은행 빚만 200억이야. 집도 팔아야 하고 너희 엄마 귀금속도 다 처분해야 해. 유진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유진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할 것 같아. 아빠는 채권자들 피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엄마는 친척집에 얹혀 살고 아빠, 그럼 저희는요?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야지. 미안하다. 그날 이후 유진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품으로 가득했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어머니가 아끼던 보석들은 모두 팔려나갔어요. 유진이 시어머니에게 자랑하던 백화점 VIP 카드도 한낱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준석의 직장이었습니다. 유진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회사도 망하고 남편도 실직하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다음 날 유진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명품 가방 없이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어머니, 유진아, 왔니?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 저 부탁이 있어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드린 돈이 있잖아요. 명절 때마다, 생신 때마다 다 합치면 한 몇천쯤 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왜?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요. 아버지 회사도 망하고 그이도 직장이 없잖아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아, 그건 내가 효도한다고 준 돈이잖아. 그걸 어떻게 돌려달라고 해?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유진은 울부짖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지만 못 도와줘. 내가 알아서 해결해.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준석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돈 안 돌려주신대. 준석은 지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당연하지. 그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야? 너가 자랑하려고 잘 보이려고 준 돈인데.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제 한계야. 준석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진심이야. 이제 다 무너졌잖아. 그래서 이젠 너 그 더러운 성질 받아주는 것도 끝이야. 우리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해. 유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떠나려 하다니. 유진과 준석의 이혼 소식은 곧 시댁에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두 사람을 불렀어요. 준석아, 내가 정말 이혼을 하겠다고? 네, 어머니. 결심했습니다. 미쳤구나. 부부가 어려울 때 같이 이겨내야지. 이혼이 뭐야? 하지만 준석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유진에 대한 사랑보다는 장인의 재력이 좋아서 결혼했던 것을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이에요.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유진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말려주세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유진아. 시어머니도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석의 결심이 확고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친정도 무너지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채 혼자가 되었어요. 한편 선영의 친정은 날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민수의 회사는 대박이 났고 투자자들이 줄을 섰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강남에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민수야, 이게 꿈이니 생시니? 꿈 아니에요. 누나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누나한테도 감사 인사 제대로 해야죠. 민수는 선영에게도 감사의 표시로 고급 수입차를 선물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누나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선영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시댁에도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선영이네 친정이 떴다며? 동생이 대박 났다고? 네, 어머니. 처남이 개발한 앱이 대기업이랑 계약해서 큰 돈을 벌었대요. 시누이 미숙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한테 강남 아파트도 사들였다더라. 올케 언니한테는 외제차도 선물하고.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선영의 친정이 이제는 유진의 친정보다 훨씬 잘 사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선영이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나 봐.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유진이만 떠받들고 선영이는 무시했잖아. 근데 이제 보니까 진짜 훌륭한 건 선영이었어. 며칠 후 시댁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유진의 상황과 선영과의 관계였어요. 유진이가 정말 딱하긴 한데 우리가 도와줄 여력이 없어. 시어머니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올케 언니는 늘 자기 자랑만 했고 반면에 큰 올케 언니는 조용히 다 잘 챙겨줬다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영이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다고 시아버지가 말하자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선영을 찾아왔어요. 선영은 놀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선영아,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선영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그동안 너를 무시하고 유진이만 편애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야 깨달았어. 시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우이 미숙도 사과했어요. 언니,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언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선영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 기다렸던 사과였어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선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습니다. 선영아, 그게 무슨 명절이나 생신 때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부부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선영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과 생신에만 짧게 인사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남편과 친정 식구들과 보냈어요. 그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선영은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댁 음식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추석에는 태국 여행 갈까? 선영이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추석에? 그럼 엄마는? 명절 당일 아침에 잠깐 인사드리고 출발하면 돼. 이미 항공권 알아봤어. 하지만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여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15년 동안 시댁 명절에 매여 살았잖아. 이제는 우리끼리 추억도 만들고 싶어. 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추석 당일 아침 선영과 준호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큰 보따리 대신 간단한 선물만 들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선영아, 벌써 가니? 점심이라도 먹고 가지.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오늘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 추석에 여행을? 시어머니는 놀랐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선영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주눅이 들었어요. 네, 태국으로 일주일 다녀올 거예요. 연휴 잘 보내세요. 선영과 준호는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저게 우리 며느리 맞아? 그러게. 완전히 달라졌네. 시아버지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선영과 준호는 태국 푸켓의 리조트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명절을 보내니까 너무 좋다. 준호가 해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치? 우리도 이렇게 살 권리가 있어. 미안해, 여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라도 시작했으니까.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리는 자유로운 명절이었어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해냈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그녀의 행복한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인생이 단감처럼 익어가는 단감 라디오였습니다.